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약 10억 9,525만 1천원에서 2.6% 증액된 11억 2,345만 7천원입니다. 키트 사업 수입은 2,820만원, 국庫보조금 사용 잔액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액 44억 8,605만원보다 4.34% 감액된 42억 9,140만 3천원입니다. 317쪽부터 319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서비스 지원 1,976만 1천원, 뿌리공원관리 3,008만 8천원, 교육문화행사 276만원, 인력운영비 1억 4,235만 7천원을 감행하였고 보전지출 31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근본 추경예산안은 일부 사업에 대한 감액과 보조금 반환 관련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7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식당 이용료 및 시설 사용료 수입 등이 반영된 2,8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34%인 1억 9,464만원 감액된 42억 9,140만원으로 유료시설 판매 물품 등 일반 운영비와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소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네, 의원님. 멀리서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효문화원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8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인건비 기타적 보수에서 1억 3,2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지금 네. 인원이
한 명이 축소고 한 명이 휴직인데 원래 이거 청원 경찰이 9명이죠? 9분이 정원이 9명입니다. 정원이 9명이죠? 네. 근데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8분이? 지금 현재는 6월 30일 날 한 명이 퇴직하고요. 예. 올 12월 퇴직자 한 명이 있어서 10월 1일부터 휴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이 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7명이? 그럼 퇴직을 했는데 왜 충원을 안 했습니까? 그 전임 소장님이 아마 그 충원 요청을 결재를 하다가 네. 아마 그 총액근보의 사유로 아마 보류하자고 지시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이제 아홉 분은 원래 조를 짜서 이렇게 근무 3교대를 하다가 한 명이 혹시라도 뭐 병가라든가 뭐 휴가라든가 갔을 때 충원을 하기 위해서 한 명분 여유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홉 분을 그래서 채용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또 한 분은 또 결혼도 충당을 안 하고 또 한 분은 또 휴직을 하고 그래서 7분이 근무가 가능합니까 이거? 지금 7명이 수직을 하면은 2명이 또 대체임에 들어가고 네. 또 일요일 날 일찍 하신 분도 대체임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 사실 사무실에 있는 분이 한 3명 많으면 4명 3명 거의 3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한 분이라도 병가를 내든지 하면은 사실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근데 왜 채용을 안 했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12월 다시 한번 조정해서 다시 한번 저기 충원 요청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충원을 안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데도 충원을 안 한 거는 뭐 사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얘기하기가 곤란한 거 문제입니까? 아니 당초 이거 전임 소장님이 이제 그 충원 요청 계획을 네. 해서 결제를 추진 중에 네. 그 총액 인건비 등 사유로 좀 당분간 좀 보류 좀 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네. 추진하다가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청원 경찰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네 그렇습니다. 노조가 조직이 돼 있죠. 네. 근데 노조 측에서는 요거를 왜 안 합니까? 노조의 주장이 있을 텐데요. 거기까지는 이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원래 9분을 정원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충원도 안 돼 있고 또 한 번이 또 휴직이 들어가 있고 그럼 먼저 내부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부에? 그렇지는 않나요? 내부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네, 내부에 있는 거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이거 왜 그러면 청원 경찰이 24시간 근무 교대하지 않습니까? 청원 네. 경찰들은. 네. 근데 그렇지 지난번에도 이제 본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안전정보할과 같은데 또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또 본의원 얘기를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이제 지금 산불 예방이 전국에 아주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청원 경찰들이 제대로 근무를 해야지 야간에 혹시라도 또 산불이 난다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그분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만약에 결혼이 생겨서 근무다가 빠졌을 지에 위급 상황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지에는 초기 대응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사고라든가 화재는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더구나 이거 본청도 아니고 사업소에서 이렇게 결혼이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소장님께서 바로 인원을 충당을 해서 사람을 채워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또 불용을 시키고 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은 내년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내년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기획계랑 다시 조정해서요. 다시 네. 한번 충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무리하지 않도록 또 재난 사고에 미리 났을지는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네, 이건 존경하는 육상내님께서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설명은 들었고요. 저는 추가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충원 요청을 했는데 기준 인건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얻으셨잖아요. 네, 그게 몇 월이에요? 6월입니다. 6월이요? 네. 그리고 그 뒤로는 안 하신 거고요. 추가로는. 6월 달에 하고서 추가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막 시간제라든지 막 이렇게 한시적을 떠나서 임기제도 올라오고 하는 거 다른 타부서들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러면 기준 인건비를 떠나서라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까지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하고요. 12월 달 다시 한번 기획계랑 협의해서 다시 한번 충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저기 그 자료를 보면서 그 보수 관련돼 가지고 네, 반액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행 현재 10월 말 기준 잔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나머지 잔액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지금 감액을 조금 덜 한 게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좀 더 했으면 싶었다 싶어갖고 한번 좀 자세히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말 기준에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급될 보수들을 다 계산을 다시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그 5쪽 보니까는 그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 걸로 그 계산을 해보니까는 약 17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돼서 집행 비율을 잔액 비율을 0.8%로 맞추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6쪽의 그 편의시설 기간제 보수도 제가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까지로 계산을 다시 하다 보니까는 예상 잔액이 65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하고 잔액 비율이 3.4% 정도로 맞추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뿌리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그 금액에 비해서 증감 너무 적었다라고 생각했더니 연말까지 하니까는 약 예상 잔액이 요거는 좀 크더라고요. 1,700 정도 남을 걸로 예상이 되고 집행 비율은 7.7%, 그러니까 잔액 네, 비율이 7.7%. 그리고 10쪽은 약 3.3% 정도가 잔액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연말까지 했을 경우.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도 7.6%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세웠던 거에 비해서 빨리 그 삭감할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반영을 해주신 거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 좀 달라진 효문화 마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총액 인건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그 인건비 관련 계산하실 때 지금 감액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미리 반영해서 조금 세밀하게 좀 추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객실에 기간제가 6명이 근무하고 그 식당에 6명, 그다음에 뭐 뿌리공원 근무를 하는데요. 안타까운 게 이제 60세 이상이 거의 한 60, 70세 이상이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식당 같은 경우도 기간제가 한 번 좀 4번이나 그만두는데 채용을 하려면 여기까지 휴무라까지 오는 어르신들도 없고 이번에도 이제 한번 10월 10일 날 그만뒀는데 2차 공고까지 난 상태에서도 지금 오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어르신들 그 60세 이상은 또 보험료가 저감되는 바람에 이제 저감이 이제 이렇게 감액이 되는 상태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게 한 50% 정도가 보험료 저감액이 60세 이상 보험료 저감이 이렇게 발생했고 더구나 또 인건비가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좀 많이 발생해서 우려가 돼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 안전사고 대비해서 이제 어르신들 기간제 근로할 사람들 열심히 뽑으려고 이제 공고를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네네. 하고 있는데 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절감액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요번 주부터 날씨가 아마 급격히 또 추워지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효문화 마을 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평균 기온이 아마 3도 정도 네, 더 떨어지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기 행복한 겨울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효문화 마을관리사업소는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이 예산액이 얼마죠? 그까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학은 추가적으로 좀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아니 이제 다른 부서들은 네, 네. 쭉 시간의 근무 수당을 다 올렸어요. 뭐 11월 말 기준 집행해야겠지. 예, 그래서 집행 잔액도 이렇게 좀 올렸는데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는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11월 말 기준으로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어느 의원이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설명 자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다른 부서를 보면은 많이 남은 데는 뭐 한 3,300여만 원 정도 남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요즘은 시간에 근무를 잘 안 하려가죠.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예, 예. 근데 지금 뭐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는 좀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휴무라도 마찬가지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이 지금 정리추경이죠 지금요. 예, 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결산서에는 담겠지만은 그래도 정리추경에는 11월 현재 것까지는 이제 담아 주셔야 되거든요. 집행이 어떻게 됐고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나 이렇게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좀 정리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재는 자료는 없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그 네. 책자 혹시 안 갖고 오셨어요? 추가 경쟁 예산안 책자? 책자는 아니 그 갖고 오셨어요? 예, 예. 네, 뒤에 배석하시는 분들이 소장님이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서브를 해드리려고 오셨잖아요. 예. 방금 이정수 의원님이 질의한 게 318페이지 보면은 정확히 표기가 돼 있는데 그 확인해서 그 바로바로 즉시 이렇게 소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냥 모르고 계시네요.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지 얼마나 감액을 했는지 2천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그냥 오시는 게 뒤에 배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업무 연찬이 좀 많이 하셨더라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석하시는 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원활하게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예산안으로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 19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1억 528만 원이 증가된 251억 2,889만 원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집행잔액 9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회기간 평가 및 공모사업 무수부서와 직원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1억 4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5억 5,130만 원보다 24억 4,261만 원이 증가한 39억 9,391만 원으로 수익계획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에 따른 예수금 수입 24억 4,2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수금 증액에 따라 예치금 24억 4,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완료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기금 조성 현황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수관리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증액에 따라 예치금 증액분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7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 조정 교부금으로 19억 3,99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2.1%인 61억 527만 원이 증액된 251억 2,888만 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을 증액하고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등 행정운영 경비의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선회 의원입니다. 네,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지난해 속기록을 빼왔는데요. 지난해 속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111억이라는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예. 여기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철저히
세밀하게 살펴서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네. 올해도 예비비 지금 편성을 한 거 보니까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난해보다 통계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비비 부분은 사실 뭐 저희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비비는 꼭 필요한 곳에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그렇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도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해서 예비비 지출도 물론 했지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비비를 저희가 이제 금년에 남는 집행잔액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에 이제 순세계위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내년 본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심의하시면서 보시겠지만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본격 착수되는 사업들에 기묘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활용은 앞으로도 저희가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번이 4차 추경 아니겠습니까? 예. 3차 추경 1차는 몰라도 2차, 3차 추경할 때는 네. 이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 충분히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왜 4차 추경까지 계속 끌고 옵니까, 이거를? 아, 저희가 이제 이 사회 추경이 우리가 의원님들 예. 실제 우리가 현안 사업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그 현안 사업에다가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면 되는데 네. 굳이 이렇게 이게 지금 예비비가 오늘 25년도는 236억까지 지금 늘어났잖아요. 네. 이런 방식이면 이게 뭐 누구라고 이 살림 못 하겠어요? 그냥 막 주먹구시기로 하면 되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다가 올해는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어?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해마다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편성을 했다가 불용액이 남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추계를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죠.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세입보다는 세입이 더 늘어나서 이제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돈이 남을 수는 있지만 그럼 2차, 3차 추경 때 또 새로운 사업에다 편성을 하고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금고 통장에다 넣어놓으면은 그냥 잠자면서 뭐 수익이 발생이 됩니까? 이자가 지금 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은행만 존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게 400억 중에서 벌써 279억이 예비비로 발생한 집행 잔액이에요. 이게 잉여금 400억 중에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거? 응? 내가 엊그저께도 구정 질문할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2019년도 계획도 해갖고 지금 7년째 진전이 없는 여기 상생 주차장 같은 것도 이런 예비비를 돌려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지금 사업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4년 동안 지금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시간만 보내고 이 공사 새로 하려면 또 사업비는 자꾸 늘어나고 아마 2019년도보다 지금 사업하려면 배 이상 사업비가 늘어났을 겁니다. 아마 배 이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해마다 지적을 안 하면 몰라도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게 지금 이 정도의 돈이면은 이게 우리가 279억이면은 뭐 대흥동 동청사, 문창동, 중천 동청사 3개는 신축할 수 있겠네. 그 토지에다가 토지 매입비 빼면 건축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마다 순방하고 우리 의원님들 가시면은 동청사라든가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지금 문화원 같은 데 가보세요. 문화원 강당 가보셨어요? 실장님? 예. 강당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네. 그게 우리 문화원 강당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 은행만 존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은행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아무리 의원님들 여기서 뭐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이름에 똑같이 반복되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잠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하시죠. 지금 육상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뭐 저도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네. 이제 예비비 관련해서 물론 이제 3회 추경 때 저희가 하고 있는 현안 사업에 투입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투입이 필요했다는 것도 저도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3회 추경할 때 저희가 뭐 공사 착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비 투자가 필요하고 그랬으면 저희가 이제 집중 투자했을 건데 그때는 이제 설계라든지 아니면 사전 절차 이행을 하는 상황이라 사업비 투입이 3회 추경 때에는 사업비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동안에 사실 예비비가 이렇게 계속 과다 발생은 했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순세계로 했던 이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전 절차 이행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 늦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저희 예비비가 예산액으로는 236억인데 사용액을 빼면 약 한 20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순세계기금으로 포함이 됐고 내년에 저희가 주요 투자 사업에 순세계기금을 다 활용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비비를 저희 주요 현안 사업에 집중 투자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실장님. 행정 절차 이행이 늦어졌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019년도에 공무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지금까지 7년 동안 행정 절차가 못했습니까? 이게 답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보리공원 2단지 같은 경우 8년 됐어요, 벌써. 이건 7년 됐고. 7년 동안, 8년 동안 행정 절차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애당초 사업계획을 왜 세웠습니까? 애당초 행정 절차 이행할 거 감안을 해서 사업을 세워서 공기를 기간을 잡았어야죠. 그러면은 아니 행정을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수십 년 지금 반복해 내려오는 건데 행정 절차 이행이 안 돼서 늦었다 이게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그저 그냥 단체장 눈치만 자꾸 보시지 말고 소신껏 사업을 과거에서부터 해놔둔 지속 사업은 연차 사업 같은 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행정 절차 이행, 그게 답변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저희가 필수적으로 아니 1, 이행을 2년 해야 되기 정도는 때문에 1, 2년 정도는 행정 절차 이해가 가요. 예. 갑니다. 갈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걸림돌도 생기는 거고 예기치 못했던 돌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 이해가 가지고 7년 8년씩 된 사업을 지금까지 행정 절차 운운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지. 지금도 결정이 된 게 행정 절차 이행이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선주차 같은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은 이제 본격 그리고 내년에 추진됨을 뭐 이해해 주시기 하시겠다 바랍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예. 내년 지방선거인데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또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에 공무원들 일합니까? 선거가 있는 해 이눈치 저눈치 보느라고 이미 진행된 거 아니면은 사업 추진을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좀 예.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네. 바깥에서 보리공원 사업소 예산 심의할 때 바깥에 보셨죠? 예, 예. 보셨습니까? 네. 그 소장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기준 인건비 초과 문제로 인해서 청원경찰 충원을 못했다고 답변했죠? 네, 들었습니다. 그 기획실에서 그렇게 사람 기준 인건비 초과되니까 사람 충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실 그동안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인원이 9명이 근무를 해야지 한두 명이 병가라든가 휴가를 가더라도 둘씩 조를 짜서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한 명은 또 더군다나 휴직 들어가 있고 7명이 근무를 한다는데 이거 기준임금이 오버된다고 해서 사람 충원하지 말라고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청경 관련해서는 효문화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예. 아니 그걸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왜 6월달에 충원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니까 충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바깥에 들으셨지만은 만약에 두 번씩 청원경찰에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돌발적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다거나 화재가 발생했을지 초기 진화라든가 초기 대응을 누가 합니까? 그분들이 해야 되죠. 근데 지금 7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2명씩 저도 못 자고 한두 번이나 병가가 난다든가 휴직 들어가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지?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기준인건비에 초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채용이 불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 중군에 지금 일단 충원 청경이 요청은 다 18명 일정이 있습니다. 예. 충원 요청은 이미 뿌령원 사업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여기서 기획실에도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청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방안을 좀 강구하는 그런 좀 자, 시간이 모든 필요하다라고 근무는 그렇게 어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서가 됐든 무슨 대응을 하든 2인 1조 기본 아닙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또 예진 곳인데 근무를 예진 곳에서 하는 곳인데 2인 1조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지 대응을 못하는 지역 아닙니까? 특히 여기는 여기 본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소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공무 사업이 됐든 우리 구 자체 사업이 됐든 사업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행정 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내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번 할게요. 네, 예. 내년도 순세계획기금을 얼마 잡았어요? 세입에? 네, 저희 내년도 본 예산에 300억 원 300억 잡았습니다. 잡았죠? 예. 재해재난 목적비는 얼마 잡았습니까? 내년에 6억 원 편성했습니다. 예. 6억. 6억이요. 예. 일반 예비비는요? 14억 해서 총 20억 원 편성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자, 내년도 예산을 일반 예비비는 14억을 잡았고 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6억을 잡았어요. 예. 일반 예비비는 법적으로 돼 있고 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요. 예. 네, 자율에 맡겨요. 일반적으로 정리 추경 때는 이 예산이 점점 더 내려가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 중구는 기현상이 지금 벌어졌어요. 오히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지금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6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정치적인 시점과 내년 정치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예요. 정치적인 시점과 예산 집행이 이렇게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충돌을.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자, 연말에 목적 예비비를 재해재난 목적비를 증액을 시켰다. 누가 생각해도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작년 결산 이제 금액 이제 잉여금을 우리가 2차 3차 이제 추경 때 좀 예산 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행정의 서비스도 받고 또 기반 시설도 좀 더 튼튼해지고 이 대전 중구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예비비 계기가 돼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한 적이 없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본 의원이 더 이제 하겠지만은, 이렇게 타당성 문제와 재정 건정성 우려가 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충분히 이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했으니까 뭐 거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듣지 않고 정리 추경 때 이렇게 60억을 넘게 예비비에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정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쪽 좀 한번 봐주세요. 그 자체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체 평가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죠? 저희가 지금 이 자체평가위원회에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제 뭐 평가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성과관리 평가 계획이라든지 결과 이런 시행 지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대상 사업 관련된 선정 심의 등 여러 가지 저희 구의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예. 네. 그 조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네, 네. 효율적으로 측정 관리하기 위해서 예.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 위원회가 어떻게 열려야 되는 거죠? 애초 계획은 예, 일단 저희가 그 예산 편성 시에는 이제 대면 심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된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금년에는 2번은 2회는 대면 심의를 했습니다. 네. 2회는 대면 심의를 했는데 위촉직 위원님들의 인원수가 있는데 그날 이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위촉직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한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 못한 위원님들의 참석 수당을 이번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는 그 PSC 예, 예. 성과 평가해가지고 전반기에 성과 평가를 하신 결과가 예. 나왔습니다. 예. 전반기에는 뭐 20%만 반영한다고는 네, 하는데 예. 그 성과 평가에 대한 목표라든가 네. 방향 그다음에 기준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금년 거는 언제 수립을 하신 거죠?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금년에 금년 거 상반기에 말씀- 평가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25년에 예. 어떤 기준으로 예. 그다음에 어떤 거를 예.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우셔서 네.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그 25년 거에 대한 그 기준 같은 거 평가 회의는 언제 하신 거죠? 저희 금년도 기준은 저희가 3월 전에 수립은 완료를 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자체평가위원회 이렇게 사안을 보니까 예, 예. 그 정기 평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과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면은 정기 평가는 예. 상반기 네. 그다음에 종합 평가는 예. 뭐 하반기 예, 이렇게 예.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예. 당해연도 평가 실시 방향 및 네. 평가 계획 수립, 예, 예. 그다음에 평가 대상 주요 업무 선정 및 평가 네. 방법 관한 사항. 예. 그죠? 예. 그러면은 이런 거를 금년 초에 회의를 해서 예, 결정을 하신 금년에는 저희가 2월 20일에 회의를 했는데 작년도 성과관리 평가 결과하고 이제 금년도 시행 지표에 대해서 함께 2월 20일에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못한 게 언제 거죠 지금? 네. 뭐한 번을 못 해갖고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위촉직 그럼 3번은 다 하신 건가요? 저희 지금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지금 평가를 위해서 네. 기본적으로 3번 정도의 시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상반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금년에 대한 계획과 전년도 거 평가를 위한 회의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죠? 그러면은 그 금년도 상반기 종합평가 대상이 12월 말까지니까 네. 내년 2월 정도 평가를 하시잖아요. 예. 그 평가를 할 때 같이 합니다. 26년 거를 같이. 계획을 잡으시고 예. 그다음에 상반기 점검을 한 6월 정도 끝난 아, 시점에서 네네. 7, 8월 정도에 네. 한번 그 후반기 거를 위해서 아. 중간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아, 예, 7, 예. 8월 정도에 한번 또 회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같이 검토하도록 정책 하겠습니다. 실명제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회의가 한번 좀 네.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전반기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네. 2월이랑 뭐 7, 8월 사이에 한다든가 네. 그 다음에 후반기에 한다든가 하면은 그 후반기 회의 끝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그 중간에 또 한다든가 해서 3번 정도는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야 정책 관련 그 자체 평가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원의 그 회원 수는 얼마가 되죠? 위원 수는? 저희가 지금 위원수가 총 18명이고요. 네. 이제 내부 위원 6분이고 외부 위원이 12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그 공정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네. 지식에 의한 평가를 위해서 외부 요인을 12분을 예.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같이 하십니다. 근데 네. 어떤 특정 시기에 지정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회의가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사전에 되면은 그 12분이 시간 조절을 해서 꼭 참석을 해야지 그래야 그분들을 모시고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참석을 못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반밖에 안 온다든가 이랬을 때 굳이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될 건지 저는 그분들은 꼭 다 참석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정을 잡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해서 가장 뭐 전원 참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교수님들도 있고 바쁘시니까 그래도 전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조정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좀 빠지는 이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예. 때문에 회의를 2번이나 했는데도 예. 수당이 12만 원, 120밖에 집행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참하신 아무래도 분이 예, 많았다는 불참하시는 건데요.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래서 제가 예. 그 위원회를 정례화하자고 하는 게 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의 날짜를 지정을 미리 해놓으면은 그분들한테 이때쯤 회의가 있을 거니까 시간 예. 좀 조정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네. 우리가 원래 자체 평가위원회를 둔 목적대로 네. 제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부정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데 대면 서면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뭐 자체평가위원회 말고도 많은 위원회들은 대면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부터는 좀 정례화하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하겠습니다. 예. 많은 그 중요한 위원회 중에 만약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면 심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가능하면 대면 심사 위주로 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날짜를 픽스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평가위원회는 최소 1년에는 3번은 무조건 네, 한다라든가 네. 뭐 이런 식의 한번 그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마 그 실장님한테 우리 행정사무경비 관련해 갖고 말씀을 예, 참 예.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작년에 아마 반영을 해서 네. 많이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이번 4차 추경을 보면서 다시 한 번도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때 제가 했던 말씀 중에 그 동복지센터랑 그다음에 집행부 구청 내랑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을 네, 하시는 네, 건가요? 예.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사실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더 개선을 하는 부분은 이제 국내협의 같은 경우에 부서운영 국내협의는 저희가 금년에는 이제 4단계로 나눠서
퍼센트를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여비가 한 7,300 정도가 전 부서를 보게 되면은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서에서 저희가 기준일은 주고 10%부터 60%까지 총 9개 단계로 해서 그동안 집행된 걸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에서는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 잔액이 사실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나 뭐 동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에는 급식비하고 또 동이 또 그동안에 또 그랬지만 이제 일반 수용비 성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급식비하고 일반 수용비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급량비 같은 경우는 심한 데는 뭐 20%대도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 본청 직원분들은 그 국내 여비 부분에 네. 없고 예.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급량비에 대해 지출이 예. 많다는 예. 말씀을 드렸고 동 같은 경우는 출장비가 많고 네. 급량비나 시간의 수당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조정을 하셔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급량비라든가 시간의 수당 그다음에 국내 여비 같은 경우가 40%대 정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줄여서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4단계 절감으로 편성을 한 게 금년도에 처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일단은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세분화를 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의 근무 수당 같은 경우에도 정리추경에 부서에서 반납을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는 반영은 개선은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내년에 또 개선해서 점차적으로 좀 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이 잔액을 다른 사업이나 이런 데 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세출 구조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예산 대비 뭐 80%, 70%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었죠? 금년에는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월 7일 1인당 월 7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4단계로 월 7일을 기본액으로 했을 때 20%, 30%, 40%, 60%를 부서별로 정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도 20%를 편성을 했는데 정리추경에 저희도 좀 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15%로 좀 더 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에 편성하실 때 가능하다 그러면은 뭐 출장비라든가 네. 급량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편성할 때 하시는 거로 필요에 뭐 80%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를 차라리 50%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추경으로서 좀 징계 편성하시면 안 될까요? 이게 사실 여비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부서별로 이제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 본 예산에는 부서에서 이제 요청한 대로 편성을 했고요. 이게 사실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는 정리추경 전에 그 전 추경 때 증액을 한다든지 좀 남으면은 감액을 한다든지 그걸 정리추경 전에 좀 더 빠르게 그렇게 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확대해서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거랑 다 연결해 갖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업 하나하나는 금액이 크지 않다. 아까 뭐 7천만 원이라고 하셨지만은 지금 뭐 아까 먼저 한 그 곳에서는 인건비 뭐 채용 안 하는 부분 때문에 2억 가까이 지금 감액하는 금액들이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빨리 좀 파악을 하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그 흐름이나 이런 거를 좀 정확히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미리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더 줄여가지고 편성을 하시면 어떤가 싶고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좀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적정성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서 자료 2페이지. 예, 예. 예, 이제 늘 이제 질의시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긴 해요. 위원회 이제 예. 정경원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이제 변화는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많은 위원회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예산 관련된 거는 아주 이제 큰 예, 위치를 좌우하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봤을 때도 서면 심의가 거의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큰 변화는 없었던 부분인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횟수보다는 이런 부분을 이제 투명성이라든지 절차적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대면 심의를 많이 이제 권고했던 상황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일단 산출 자체도 크게 잡지 않았을 때는 조금 이렇게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세 가지 위원회를 이제 보면 지방재정 계획 및 이제 공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재정의 운영 방향 그리고 재원 조달들 이제 투자 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기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늘 이제 말씀하셨듯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늦춰지는 사업들도 있고 또 우선순위라든지 이제 심사와 숙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서면으로 어떤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무심이 계속 드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이제 하셨던 그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이제 그 심의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이제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려움인 건지 아니면 이제 그냥 예산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보다는 그냥 집행부의 생각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움직이시는 건지 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해서 오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다 경청을 해야 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예산 관련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일단은 예산 관련 위원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희 뭐 지방보조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경 전에 이제 또 사업이 또 사전 절차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또 없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연락을 하다 보면 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는 되는데 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서면을 다 사회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계획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리고 이제 또 방향이라든지 이 예산을 떠나서 사업 추진에서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대면으로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소통을 하다 보면 방법도 좀 이제 또 전문직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도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계속 이제 유지를 하시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여기 자료에는 기준일이 있어 10월 말 기준일이었어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11월 14일 날에는 그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하고 투자심사 관련해서는 이제 대면 심의를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하셨는데 이제 아예 그냥 어쨌든 25년 예산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도 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그동안 또 늘 아시다시피 상대평가로 전환을 하니까 더 이제 정확하고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면 심의를 한 번만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 대면 심의가 주로 이제 언제 하신 거예요? 예산 편성 때 하신 거예요? 운영 평가 때 하신 거예요? 저희 평가 때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이제 또 11월 5일 날 저희가 내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관련해서는 요 자료에는 안 들어갔는데 11월 5일에도 대면 심의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하고 관련돼서 그럼 조금씩 변화는 있으신다고 봐야긴 해야겠네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볼 때는 최소한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 때 하고 평가 시에는 충분히 좀 세심하게 반영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 심의 같은 경우도 지금 대면 한 번을 했는데 지금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 심의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명 예, 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제 구조에도 보면 네. 정기회의는 본 예산 및 예. 추경 예산 편성 전에 각 일회 개최하게 예.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뭐 감리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이런 용역이면 더 이제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용역 심의가 아주 많거든요. 그럼에도 부분도, 불구하고 예, 저희가 또 11월 10일 날 네, 요 네. 자료에는 안 들어갔고 내년도 본 예산 관련해서 네, 네. 예, 용역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를 더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장님께서 이제 26년은 조금씩 더 예, 정확하게 예. 이제 추진한다고 이제 이렇게 좋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네.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늘 전에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은 변화가 크게 없었던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용역 심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제 종류별로 할 때마다 이제 하셔야 되는데 예, 예. 이제 그냥 유관상으로 볼 때는 저희 추경만 해도 정리 추경까지 거의 보면 4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용역 심의별 하셨던 이제 그 심의가 네. 있으실 거거든요. 용역별.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종류라든지 그리고 대체하신 거. 예. 대체하셨으면 이제 그 이제 감리면 다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의를 대체하신 거면 심의 대체로 해주시고요. 그거에 용역에 맞춰서 어떤 심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네. 그 자료를 좀 요약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씩 이제 변화의 모습은 보이는 것 네. 같아서 감사함은 있지만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그 본래의 취지대로 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살필 수 있도록 좀 봐주시고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늘 얘기했던 이제 뭐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25년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조금 비슷한 금액으로 내시에게 비슷하게 이제 순차적으로 증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한편으로는 무척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이 정리추경 때 증액이 되잖아요. 네. 그럼 사업 추진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증액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예산 편성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어서 아예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이라는 게 이제 이제 세입을 잡으시는 것보다 좀 과대로 잡으셔서 그래도 불용되는 것들이 있고 사업 추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업이 중간에 올렸지만 삭감돼서 내부 요보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예 예산 자체를 네. 조금 이제 과대로 해서 잡으셔서 일반 조정금을 좀 잡으셔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조금 빠르게 좀 서두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한번 드립니다. 예, 예.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연말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세입을 잡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에서 추계된 금액에 저희가 98.5%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원수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수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 예산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40억 원으로 사업체 통계조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내백 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2억 7,939만 원보다 4,444만 원이 감액된 12억 3,494만 원입니다. 세부 감액 내역으로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수립 용역 512만 원, 사업제조사 인부임 235만 원, 유동 인구 및 매출 데이터 구매 610만 원, 온나라 문서 시스템 유지 보수 100만 원, 공통 기반 전상 장비 및 재복구 유지비 154만 원, 외부망 통합 백업 시스템 교체 206만 원, 인건비 및 행정사무 경비 2,6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실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등 예산 절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7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은 117만 원이 감액된 사업체 통계조사 12보조금 집행 잔액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액 대비 3.47%인 4,444만 원 감액된 12억 3,494만 원으로 유동인구 및 매출 데이터 구입 낙찰 차액과 시간의 근무수당 등 행정사무 경비 등의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2,920만 1천원보다 844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2,0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 1120댐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 42만 5,09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부주를 신고 보상금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청원심의회 참석수당 200만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중 공례비 19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위원회 운영수당 및 여비를 감액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은 42만 원이 증액된 청배기 시스템 위탁사업비 분담금 정산액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액 대비 6.54%인 844만 원 감액된 1억 2,075만 원으로 부조리 신고 포상금과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및 국내 여비 등의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서 자료 5페이지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참석수당. 지금 감액은 하셔서 1회 정도 남기신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신 위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개최하신 맞습니다. 건 없으신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에도 이제 한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이왕이면 고충민원 관련해서 조금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왕이면 이거 고충미원 위원회가 있는지 자체를 좀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타 지자체 사례처럼 좀 찾아가는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좀 제안드렸었는데 한번 검토나 실행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제 파주 의원님 말씀 계신 다음에 예. 파주지청 그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 봤었어요. 거기는 그 감사 그 실 직원이 한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고충민원 처리하는 그 팀이 한 5명 되고 그 업무만 맡는 분은 이제 한 분 내지 2분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고충민원 부분이 그 건수가 좀 그 처리가 안 들어오나.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충민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채널이 좀 다양해요. 국민신고라든가 세월이라든가 홈페이지 네. 또 이렇게 하는데 뭐 민원 종류도 다양한데 우리 그 구가 9월 30일 기준으로 고충민원 처리 건수가 한 15,59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감사실도 이제 나름 이제 61건인데 이게 이제 심의위원회로 갈 만한 그러한 그 고충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 주민들은 자기들의 그 부인들의 그 고충 민원을 이제 다양한 채널로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홈페이지도 좀 개설을 해서 이제 안내는 이렇게 했고요. 또 권익위 주관으로 그 시민고충 처리위원들 그 역량 교육도 있고 이럴 때 저희들이 뭐 많이는 참석은 못했지만 이렇게 한 번 정도 참여를 또 이렇게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다양한 채널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기구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모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여건과나 이쪽으로 많이 이제 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민원을 접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조금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로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종합평가에서는 마단계를 받는 이제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홍보를 차원을 이제 계속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이제 힘겨움을 좀 나눈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이쪽을 조금 더 살펴주셔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홍보 노력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